귀갓길 여성을 쫓아가서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했던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목적이 성범죄에 있었다고 판단했는데 피해 여성은 오늘도 보복이 두렵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여성을 뒤쫓아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폭행한 뒤 구석진 곳으로 끌고 간 30대 남성 살인 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성범죄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피해자 바지 안쪽에서 검출된 남성의 DNA 등 모든 증거가 성범죄를 가리켰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CCTV 사각지대에서의 7분간 성범죄를 시도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 추적 장치 20년 부착 등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의 수단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욱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진실이 드러났지만 피해자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출소하면 그 사람 50인데 저랑 나이 4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저렇게 대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을. 피해자 측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의 신상 공개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 관련 의견서를 내기로 했습니다. 과연 얼마만큼의 범행이 잔인해야 하는지, 얼마만큼의 피해가 중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판부가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상 공개 10년을 명령한 만큼 형이 확정되면 성범죄 알림 2를 통해 가해자 신상이 공개됩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피해 여성 측은 신상 공개 기준이 모호하다고 아쉬움을 쏟아냈고 또 일부에서는 공익 목적이라면서 가해 남성의 이름과 사진 등을 밝혀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성 대상 강력범죄에 대해 신상 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했습니다. 강병수 기자입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이 돼버려서 자기들은 권한이 없대요. 그래서 지방검찰청에 청원을 넣었더니 지금은 2심을 재판 중이라 안 된대요. 현재 범죄자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1차 관문은 경찰 수사 단계. 살인, 성폭행 등 중대한 강력범죄는 신상 공개 심의가 판단해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합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단계에선 공개 대상이 안 됐습니다. 두 번째 관문은 재판 과정. 실형 이상이 선고된 성범죄자에 대해 법원이 성범죄자 알림이에 얼굴, 이름, 나이, 신체 사항, 주소, 범죄 사실 등을 공개하도록 명령하는 겁니다. 다만 판결이 확정돼야 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대상이 안 됩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은 되고 검찰은 안 되냐, 수사할 땐 강력범죄고 재판할 땐 성범죄냐, 실효성 논란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살인이라 할지라도 경찰 단계에서 신상 공개를 안 했어요. 그런데 유죄 확정 판결이 났어. 그것도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 신상 공개 확대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법무부는 즉시 제도 분석에 착수했는데 기준을 정비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안, 교제폭력 등 여성 상대 중상해 범죄도 공개하는 안 등이 검토될 걸로 예상됩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선 범죄 예방 목적이 아닐 경우엔 공개의 실익이 없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지난해 부산에서 한 30대 남성이 모르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돌려차기 사건은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유튜버가 가해 남성의 신상 정보를 모두 공개하면서 논란을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옥천 기자입니다. 처음 본 여성을 뒤쫓아가 폭행하곤 쓰러진 여성을 들쳐매고 CCTV 밖으로 사라진 남성.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입니다. 검찰은 최근 항소심에서 강간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해 이 남성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일 한 유튜브 개인 방송에 가해자의 신상 정보를 상세히 공개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름은 물론이고 나이, 직업과 출생지, 범죄 기록까지 상세히 설명합니다.
이 유튜버는 수사기관에서 놓쳤던 가해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다며 신상 공개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영상 댓글에는 용기 있는 행동에 박수를 보낸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린다와 같은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 인터넷에선 가해자의 개인정보가 낱낱이 공개되는 이른바 신상털기가 벌어져 사적 제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이라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명예훼손죄 등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유튜버 역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보복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다면서도 피해자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가해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높은 관심 속에 신상 공개를 둘러싼 논란까지 더해진 이번 사건의 항소심 판결은 오는 12일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부산 서면에서 모르는 여성을 뒤쫓아가 정신을 잃을 정도로 폭행한 사건의 항소심 마지막 공판에서 피해자 옷에 묻은 가해 남성의 DNA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찰은 살인 미수에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추가하고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여성을 뒤쫓아가 발길질하며 폭행한 뒤 쓰러진 여성을 들쳐매고 CCTV 사각지대로 사라지는 남성. 범행 뒤 이 30대 남성은 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양측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이어졌고 성범죄 여부를 밝히는 데 집중됐습니다. CCTV 사각지대로 사라진 뒤 7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지난 4차례의 재판에서는 목격자 신문과 피해자 옷에 대한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의 구형 전 마지막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성범죄를 입증할 핵심 단서인 DNA 감정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피해자가 당시 입고 있던 청바지 곳곳에서 남성의 DNA가 검출됐습니다. 검찰은 모든 증거가 성범죄를 가리키고 있다며 공소장을 살인 미수에서 강간 살인 미수 혐의로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해 남성이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겠다고 하는 등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피해자는 보복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그냥 출소하겠구나. 그냥 그래요. 언젠가 출소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피해자 측 변호사 역시 검찰 구형에 아쉬움을 보이며 엄하게 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보복범죄를 예고하는 등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피고인은 영구적으로 사회와 격리될 필요성이 있는 게 아닌가. 항소심 선고 재판은 다음 달 12일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네, 지난해 5월 부산 서면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뒤쫓아가 무차별 폭행한 사건 이른바 서면 돌려차기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오늘 4번째 재판에서는 이례적으로 피해 여성이 입었던 옷에 대해 검증을 벌였습니다. 보도에 이준석 기자입니다. 처음 보는 여성을 뒤쫓아가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이른바 서면 돌려차기 사건. 범행 이후 가해 남성은 여성을 들쳐업고 CCTV 사각지대로 사라집니다. 약 7분 이후 남성이 빠져나가고 나서야 의식을 잃고 쓰러진 여성이 발견됐습니다. 앞선 재판에서는 이때 여성의 바지 단추가 풀어져 있고 지퍼가 내려가 있는 데다 바지가 골반까지 벗겨져 있었다는 목격자 증언이 나왔습니다. 피해 여성과 검찰은 성범죄를 의심하고 있는데 항소심 재판부도 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를 입증하는 데 핵심 증거가 될 가해 남성의 DNA 감정 결과는 없는 상태. 이 때문에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당시 피해 여성이 입고 있던 옷을 법정에서 직접 확인하는 검증 절차를 거쳤습니다. 단추와 지퍼 등이 저절로 열릴 수 있는 형태인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한 재판부는 저절로 바지 단추가 풀어질 수 없다는 생각이 확실히 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측 역시 오늘 검증이 성범죄와 관련한 범행 동기를 밝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에 정신을 잃었고 기억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 바지를 끌러서 내렸다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건 현장에는 피해자 말고는 단 하나의 사람, 그러니까 피고인만의 존재를 했고요. 다만 검찰이 추가로 진행한 DNA 재감정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만큼 DNA 감정 결과에 따라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해 성범죄 혐의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오는 31일 5번째 재판을 열기로 한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변론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